실질적으로 10과 10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B와 C의 제품이 아니라 80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A에 집중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옵니다. 아마 대표님들께서 지금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대박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니까요.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신호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 좋은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트라이프스의 창업 멤버로 합류하면서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서 또 종합숙박솔루션 기업 더유식을 거의 연매출액 2천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시키면서 경험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가 창업한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에는 항상 좋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신호들을 잘 모르는 사업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객 관점, 그리고 팀 관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 그리고 사업가 자신 관점에서 이렇게 좋은 신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좋은 신호에 대해서 4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고객이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오퍼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리소스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리뷰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평점이 좋아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신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과 상관없이 고객들은 이미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객들이 또 새로운 고객을 모셔올 경우에는 정말 대박이 나기 직전의 신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내가 마케팅비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고객을 모셔올 거야. 이거는 마케팅 코스트가 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회사의 마진율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이 대부분의 커머스 회사들, 마케팅 회사들은 정말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쓸 정도로 많은 비용을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 0원으로 고객을 모셔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제공하는 제품과 상품,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면 고객들이 이렇게 새로운 고객들을 모셔올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징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되게 중요한 신호는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재방문이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신규 유입시키려고 한다면 마케팅 코스트를 계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용 없이도 고객들이 한번 내 매장이나 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소비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내 매출과 이익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좋은 신호 두 번째는 바로 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박이 나기 전에는요, 이미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주변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래처가 됐건요, 내가 외주를 맡기고 있는 외주 업체가 됐건, 이미 나를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됐건,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게 직원으로 들어오건, 초기 멤버로 들어오건, 창업 멤버로 함께하고 싶건, 다양한 형태로 입사에 대한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입사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뭔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적으로 좀 표현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은하게 나랑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풍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의 커리어,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인데 그 중에 8시간을 소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 시간을 투입하는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 사업의 매력, 내 제품의 매력, 내 서비스의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정말 대박나기 직전에 좋은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잘 되기 직전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수치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올린 채용 공고에 10명 정도의 인원이 지원을 했다면 사업이 잘 되는 과정,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기 직전에는 갑자기 그 숫자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내 제품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가 많은 고객들한테 이미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팬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유식의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021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 종합숙박솔루션 기업 더휴식인데요. 이 더유식이 처음에 채용 공고를 냈을 때는 사실 한두 명의 인원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하나의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에서는 한두 명의 지원을 하던 분들에서 갑자기 10명, 20명으로 늘어나는 경험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인재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회사의 방향과 더 핏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되기 직전에는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당연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이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별다른 광고 상품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신호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좋은 신호 세 번째는요. 바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누가 다가오냐면 지인분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 과정 그리고 성공 과정을 제일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바로 지인분들이잖아요. 지인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옆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도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이 잘 되는데 나도 그 매장 투자하면 안 돼? 내가 혹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받으면 안 될까? 너가 직영점을 확장을 하면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싶어하는 제안들을 먼저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여러분들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면 이분들이 사실은 날려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 상품과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량화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천만 원인데요. 이 5천만 원 수준은 단순히 이 돈을 날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돈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돈이고 실질적으로 가구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1년에 4,747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지인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너 매장에 좀 투자를 하면 안 될까? 너 회사에 좀 투자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제안들을 주신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시고 제안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 상품과 제품이 매력적이구나. 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로 보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네 번째 좋은 신호는 바로 사업가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대표님들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결국에 내가 내 사업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시점이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직전 신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특정 사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익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A라는 수익원이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예를 들어 B라는 수익원은 10을 차지하고 또 다른 C라는 수익원은 또 10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수익원들로 인해서 100이라는 매출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100이라는 매출을 나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 보니까 80이 나오는 A라는 제품에도 리소스를 집중하고 B에도 집중하고 C에도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사업에서는요. 그런데 사업을 잘 하는 과정에서는요. 아마 사업가분들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사업을 더 스케일업을 하려면 더 크게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10과 10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B와 C의 제품이 아니라 80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A에 집중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옵니다. 이 80을 10배로 키우고 그리고 100배로 키워서 내가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지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A라는 곳에서 이미 80이라는 이익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들은 이 시장에서 역량도 갖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익성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가분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사업가분들은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A라는 제품을 더 크게 성장시켜서 훨씬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일에 동일한 리소스를 분배를 해서는 회사의 성장을 제한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잘하고 내가 정말 핵심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A라는 제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제품에 대해서
통해서 내가 핵심 역량을 더 투입하고 R&D를 통해서 이 제품을 개선하고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더 가져가고 고객의 리뷰들을 보면서 더 빠르게 개선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는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내고 그리고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앞으로 더 크게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일이니까요. 아마 대표님들께서 지금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대박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니까요.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독서실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매장을 당연히 여러분들 활성화시키려면 고객들을 모셔와야 되겠죠. 근데 저희의 주 고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분들을 저희가 모셔오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전단지도 뿌리고 학원가에서 다양하게 또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고객을 유입시키려면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나갔었는데요. 그런데 이 비용이 아무래도 초기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재방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근데 제가 했던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다른 독서실들과는 다르게 시간 관리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독서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부 시간이 측정돼서 그 공부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끼리 경쟁을 좀 시켰습니다. 오늘 많이 공부한 사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 이번 달에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 등 이런 식으로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학생들이 좀 재밌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부 시간 누적 양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로 적립을 해드렸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돈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고객들이 오시고 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공부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공부 시간에 따라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분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순간 대기자가 30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이 독서실 매장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대박나기 직전에는 고객이 고객을 모셔오는 효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신호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한 신호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가왔다면 어떤 고민들을 현재 갖고 계신지를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욱의 경영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